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먹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녀가 먹는 것은 놀랍게도 시체로 보이는 사람의 살입니다. 그녀는 살을 먹으면서 울고 있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사람의 뇌와 간을 요리해서 먹던 한니발 박사처럼 인육을 좋아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혐오감보다는 애틋함과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소개할 최진영 작가의 소설 구의 증명은 주인공인 담이 애인이었던 구의 시신을 먹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연애 소설과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랑의 정의를 뒤집어 놓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출판사의 홍보글과 일부 독자들의 간단한 리뷰를 보았는데 하나같이 칭찬 일색이더군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사랑의 모습이 등장한 건지, 과연 그 사랑이 칭찬의 말들처럼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궁금해서 직접 읽어보았습니다. 자, 함께 구의 증명 속으로 떠나보시죠. 구의 증명은 2015년 발표된 최진영 작가의 중편 소설입니다. 출간한 지 9년 만에 교보문고 소설 분야 순위에 오르는 등 뒤늦게 주목받으며 역주행을 한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 겪게 되는 상실감과 애도를 식인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려냈습니다. 처음에 제목인 구의 증명을 보고 나서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인 줄 오해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여주인공 담이 회상과 서술을 통해 남주인공이자 연인인 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사랑의 극단적 형태를 통해 존재의 본질을 탐구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로맨스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소재인 식인을 통해 사랑의 본질과 애도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소재 때문에 독자들의 취향과 생각에 따라 확연한 의견 차이를 가져올 소지가 있습니다. 작가의 짧고 간결한 문장은 인상적입니다. 은유적이면서 상징성 있는 내용을 담아 깊이 있는 철학과 감정을 표현하기 좋습니다. 구와 담이 시점을 교차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구조도 긴장감을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비선형적 구조는 약간은 번잡하고 산만하다는 느낌이지만 이야기 전개에 방해될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남자 주인공 구가 사채업자들이 보낸 해결사들에게 살해당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구의 연인인 담은 구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담은 구의 시신을 집으로 가져와 씻기고 정성스럽게 돌보고 나서 시신의 일부를 조금씩 먹기 시작합니다. 이후 소설은 과거로 돌아가 구와 담이 어떻게 만나고 연인 사이가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구는 성실했지만 책임감 없는 부모가 남긴 막대한 빚을 갚느라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구에겐 담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담 역시 구에 대해 강한 집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가 알고 있던 누나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사랑이 깊을수록 치러야 하는 대가는 컸습니다. 빚을 독촉하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두 사람의 행적은 꼬리가 밟히고 구는 살해된 채 담에 의해 발견되고 맙니다. 이 작품에서 격렬하게 갈등을 빚는 두 가지는 사랑과 현실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싶었던 구와 담의 의도는 빚으로 대표되는 냉혹한 현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성사되지 못합니다. 이 작품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독자들은 무척이나 감성적이고 인생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랑이 먼저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인 성격이라 그런지 고생이 계속되면 사랑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 사람의 행동에 의문이 생기고 나중에는 한심하게 보이더군요. 구와 담은 처절한 사랑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도 외면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의 부모가 남긴 막대한 액수의 빚이었죠. 사랑을 한다는 건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말이죠. 구는 호적에서 자신을 분리하든지 상속 포기를 하든지 해서 부모의 빚과 자신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연애를 했어야 합니다. 소설 속의 구가 한 행동은 뒷일은 모르겠고
그냥 같이 죽자는 거예요. 세이노의 가르침을 쓴 세이노 작가에게 구애 문제를 상담했다면 당장 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호통을 쳤을 겁니다.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문제를 해결 불능으로 만들고 결국 해결하지 못해서 비극으로 끝난 사랑이 도대체 왜 아름다운 건가요? 연인을 떠나보내고 사랑의 본질과 존재의 증명을 위해 그의 살을 먹는 담의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행동 역시 과도한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이코패스의 행동과 뭐가 다른가요? 만일 주변에 실제로 지인이 배우자나 애인의 시신에 같은 행동을 한다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뜬구름 잡는 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극단적인 감정과 이들의 환경을 처절하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자기적인 느낌이 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손희빈 가족의 이야기는 구와 담의 입장에 대한 작가의 변호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맥락을 갖기 때문인데요.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생존을 위해 식인을 해야 했던 상황, 사회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식인 행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 없었다는 점, 식인 행위가 손희빈 가족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담의 행동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의 식인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장치인 셈이지요. 그런데 저는 손희빈 가족과 구와 담 두 연인의 공통점을 무지로 보았습니다. 손희빈 가족 1세대는 식인이 반사회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식인을 가족의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2세대 이후의 자손들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식인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에 구원의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와 담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에만 몰입한 채 정작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음으로써 처절하고도 비극적이지만 실제로 공감하기는 어려운 사랑으로 끝맺고 말았습니다. 손희빈 가족 후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걸 알 기회조차 없었던 반면 구와 담은 하고자 했으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덮고 나서 군 시절의 부대에서 경험한 탈영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구와 담의 끝없는 도주 행각은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비극이라는 점에서 탈영과 매우 흡사합니다. 애인의 배신, 군 생활의 어려움, 신념과의 괴리, 고참의 갈굼 등 탈영 이유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군인들이 탈영하지 않는 이유는 결말을 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부대에 낸 상태라 사회에서 정상 취업이 불가능하고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망 다녀야 합니다. 탈영병 대다수는 14일 이내에 체포되고 몇 년 동안 도주를 계속하던 소수도 결국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탈영병의 모습이 담과 구의 도주 생활과 흡사하지 않은가요? 앞으로의 일은 어찌 되어도 상관없고 현재만 피해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탈영이나 두 사람의 사랑이나 처절하고 결사적이긴 하지만 아름답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구와 담의 사랑 이야기를 전개하는 중에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개인이 겪는 고통과 소외, 빈곤의 대물림 등 현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들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비록 식인 행위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다른 독자들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형편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보문고 순위에 들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의미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어떻게 견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선사한다는 점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가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최근에는 좀처럼 하기도 받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니까요.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